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호텔 신라를 한번 깊게 파보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49,950원이죠. 우리나라 대표 서비스 기업 중 하나인데 면세 사업은 어렵고 호텔 사업은 또 잘 되고 이런 상반된 모습 때문에 투자자로서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자료들 속에서 호텔 신라의 핵심 문제, 그러니까 이익의 분열 현상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돈 잘 버는 호텔이랑 지금은 좀 돈 쓰는 면세, 이 둘의 진정 가치를 한번 따져보고요. 또 가장 관심이 뜨거운 거, 중국 관광객 귀환, 이게 과연 과거처럼 좋을지 아니면 어쩌면 새로운 숙제가 될지, 이게 진짜 가치 함정일까 아니면 턴어라운드 기회일까? 한번 같이 판단해 보시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호텔 신라의 현재 상황, 복잡한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단서들이 많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두 사업부의 실적 차이가 극명하고요. 또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 속에서 진짜 기회를 잡는 게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 역시 이익의 분열, 이 문제인데요. 전체 매출의 한 83%, 그 정도를 차지하는 면세, TR 사업부가 적자인데 반대로 호텔 레저 사업부가 회사 전체의 이익을 다 책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죠? 맞습니다. 그 면세 사업이 한때는 호텔 신라의 상징 같은 거였는데 지금은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의 발목이 잡혀 있어요. 중국 소비 경기가 좀 둔화된 것도 있고요. 또 따이공이라고 불렀던 보따리상 수요가 확 줄었고 근데 이들을 유치하려고 수수료 경쟁은 엄청나게 했거든요. 거기다가 공항 임차료 같은 고정비 부담도 크고요.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대규모 영업 적자가 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시장에서는 호텔 신라 하면 일단 면세 부진 이걸 먼저 떠올리게 되고 이게 결국 회사 전체 가치를 누르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꾸준히 돈 버는 호텔 사업 가치는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이런 가치 평가의 불균형, 이게 좀 심각해 보이네요. 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근데 반면에 호텔 앤 레저 사업부는 정말 탄탄해요. 보면 호캉스다, 워케이션이다 이런 새로운 트렌드 때문에 내국인 수요도 꾸준하고 또 외국인 관광객도 다시 늘면서 투숙률이나 객실 단가도 괜찮고요. 더 신라, 신라 모노그램, 신라 스테이 이런 브랜드들도 잘 운영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중요하게 볼 점은 이 호텔 앤 레저 부문이 현재 회사 전체 영업이익의 100% 이상을 내면서 면세 적자를 다 메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손실 메우는 걸 넘어서요. 호텔 사업의 현금 흐름이 면세 사업 부조 조정이나 신규 투자 재원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긴 하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잘 나가는 호텔 사업 성과가 면세 때문에 희석될 위험도 있는 약간 양날의 검 같은 상황인 겁니다. 이게 주가에는 하방 경직성을 주면서도 또 만약 면세 사업이 턴어라운드 하면 엄청난 가치 상승 잠재력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변수죠. 중국 리오프닝 얘기로 넘어가 보죠. 최근에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간소화 조치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9월, 10월 외국인 면세점 이용객 수가 5년 만에 월 100만 명 넘었다. 이런 소식 나왔을 때 와, 이거 정말 반갑더라고요. 드디어 회복 신호탄인가 싶었죠. 네, 그 숫자 자체는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근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어요. 지금 돌아오는 중국 관광객은요, 과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따이공 중심으로 고가 럭셔리 브랜드를 막 사갔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K뷰티나 K패션 같은 중저가 트렌드 상품 아니면 맛집 탐방, 문화체험 이런 경험 중심으로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방문객 수가 늘었다고 환호할 게 아니라 그 내용, 질적 변화를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관광객 숫자만 예전 수준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면세점 실적이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와, 그러면 새로운 고객들 취향에 맞춰서 상품 구성, 그러니까 MD 전략이나 마케팅을 완전히 바꿔야만이 이게 속빈강정 같은 회복을 피할 수 있겠군요. 앞으로 실적 발표할 때 방문객 수도 중요하지만 객단가나 총이익률 같은 수익성 지표를 훨씬 더 꼼꼼하게 봐야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호텔 신라의 미래를 볼 때 상승 요인이랑 하락 위험 요인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긍정적인 쪽은 방금 얘기 나눈 것처럼 새로운 관광객 트렌드에 맞춰서 MD를 성공적으로 개편하는 거.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그 DF1 구역 사업 철수했잖아요. 그걸로 연간 수백억 건 들던 임차료 부담 떤 거. 이런 비용 구조 개선 노력이 중요하고요. 또 호텔 사업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이나 정부 정책 지원 같은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좀 위험 요인을 보면 역시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더 길게 침체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 공허한 회복 있잖아요. 그게 진짜 현실이 되는 시나리오. 이게 제일 걱정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부채 비율이 거의 400% 육박하던데 이것도 좀 부담이고 또 지난 9월에 공시됐던 알선 수수료 관련해서 단기 영업 정지 이슈가 있었죠. 이게 뭐랄까 잠재적인 영향 같은 불확실성도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호텔 신라는 면세 사업이 극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도 있다는 아주 높은 잠재력을 가진 동시에 방금 짚어본 여러 위험 요인들도 안고 있는 뭐랄까 정말 고위험 고수익 투자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결국 핵심은 변화된 관광객 트렌드에 얼마나 잘 적응해서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을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소비 트렌드가 상품 쇼핑 중심에서 경험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다면 호텔 신라는 단순히 상품 파는 면세점과 경험을 제공하는 호텔, 이 두 가지 사업을 어떻게 시너지 있게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냥 같은 건물에 있다는 그런 위치적 이점 말고요. 호텔의 강점인 경험 제공 노하우를 면세 사업에 접목시켜서 혁신할 방법은 없을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호텔 신라의 미래를 좀 더 깊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